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고든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방위정책 분석과 방산업체 시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메겔리스 앤 어소시에이트 주간 방위 프로그램 회의에 참석해 미 공군 전력 구성에 대해 흥미로운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미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F-15CD 234대와 F-15E 218대, F-15EX 1대와 F-16CD 1089대, F-22A 178대와 F-35A 283대, 마지막으로 A탱기 281대 등 총 2284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브라운 총장은 현재 우리는 7개 기종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4개 기종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종과 관련해선 F-35가 주춧돌이라며 F-16과 F-15EX 그리고 F-22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브라운 총장의 발언으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의 퇴역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미 공군은 서비스 및 장비 도입에 관한 경년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중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항목도 있었으며 이 항목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차기 전투기와 관련된 컨셉 아트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고서의 NGAD 항목을 보면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의 애질 개발, 오픈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개발되는 새로운 플랫폼은 가장 어려운 작전 환경하에서도 항공우세를 실현하는 관통형 전투기가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나 터무니없는 라이플 사이클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전통적인 개발 접근법이 아니라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라 불리는 새로운 개발 방법을 채택하여 상업적 모범 사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라 불리는 새로운 개발 접근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현대의 전투기 개발은 복잡하고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며 완성될 무렵에는 개발 초기에 예상했던 전장 환경이 변화하여 즉시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제조 후 15년이 경과하면 기체의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3%에서 7%씩 상승하고 있으며 제조 후 30년이 경과하면 대규모 유지보수 혹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인력과 비용 및 시간을 대량으로 동원해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개발 방침이 정해지면 변경하거나 중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런 거대한 개발 체제를 재검토하여 50년대의 다른 개념이나 기술을 채용하고 차례대로 등장한 센츄리 시리즈를 현대에 재현시키려는 것이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의 의미이며 이것이 정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 공군이 작년 여름까지 증명한다고 했지만 정말 증명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 공군에서 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윌 로퍼 차관보는 작년 9월에 차세대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을 비밀리에 설계 제조해 이미 시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고 밝히고 미 공군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퍼 차관보는 차세대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토타입에 관한 정보를 미 공군이 분석한 후 1년 만에 실증기를 완성시켜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이번 프로토타입은 컴퓨터를 구사한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의 내질 개발, 그리고 오픈 아키텍처를 채용한 미 공군 최초의 항공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수께끼가 많았던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종래의 전투기 개발보다 우수하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F-35A의 라이플 사이클은 약 50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에서는 8년마다 새로운 전투기를 구입하고 16년마다 새로운 전투기와 교체해 나가는 사이클을 채택하기 때문에 미 공군은 매년 50대에서 80대의 전투기를 계속 구입해야 하며 따라서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의 전투기 개발 비용은 18%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 비용은 79% 절감할 수 있고 유지 비용은 50%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플 사이클 비용 전체로 보면 약 10%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50년을 운용할 전투기를 개발해 유지하는 것보다 10% 저렴한 비용으로 8년마다 능력이 향상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 설계한 전투기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쉽고 성능이 향상된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적기의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적기의 약점을 전투기에 적용시켜 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의 접근 방식을 정말로 차세대 전투기에 채택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미 공군이 기존의 개발 접근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있으므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디지털 센추리 시리즈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전투기 개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큰 격차를 벌릴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돌이킬 수 없는 리드를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다른 길로 많이 샜지만 어쨌든 이번 브라운 총장의 발언으로 F-22 랩터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F-22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하면서도 너무 비싸다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F-22는 운영 유지비를 포함해 대당 3억 3,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결국 2012년 미 공군에 인도한 것을 끝으로 사실상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한때 미 공군은 F-22를 750대까지 보유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미 공군이 보유한 F-22는 18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들 F-22 전투기의 평균 기체 연령은 12년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플로리다 틴델 공군기지에 배치된 F-22 17대가 허리케인에 파손되는 사태를 막기도 했으며 단순 계산으로 손실분만 6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최고 속도 마하 2.5에 3,219km의 항속거리를 가진 랩터는 모의 공중전에서 한 대가 100대가 넘는 상대기를 격추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괴력 때문에 미 의회는 지난 1998년에 일찌감치 F-22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등이 꾸준히 F-22 수출을 타진했지만 최종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내외수 모두 길이 막히면서 추가 생산은 물 건너갔습니다. 결국 성능이 너무 강력해 수출길이 막히면서 생산 단가가 너무 올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기체를 만드는 록히드 마틴은 꺼진 불씨를 살리기 위해 미 정부의 F-35에 적용된 것과 같은 최신 항전 장비를 갖춘 신형 F-22 생산을 제안했지만 결국 퇴짜를 맞았습니다. 대신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 행정부는 지난해도 교체한다면 F-15EX의 도입수는 144대를 넘게 되어 보잉은 F-15EX 전투기를 판매하여 오랜만에 큰 장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미국의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F-15E를 F-15EX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F-15E의 후계자를 F-15EX로 결정하는 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번 회의의 주제이며 미국의 미래 공군 전력 구성의 핵심 부분입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미래의 전력 구성에 남겨진 F-16CD를 F-35A로 업데이트할지 아니면 F-16CD의 후계기를 별도로 개발하여 미 공군의 전력 구성에 추가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마도 6년에서 8년 후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F-16CD를 F-35A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당초의 결정이 백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미 공군은 당분간 F-35A 도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연 60대의 도입 속도로는 당초 예정한 1763대를 모두 도입하려면 24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정말로 F-16CD를 F-35A로 업그레이드할 것인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F-35는 지금도 개발 중이며 따라서 개발부터 조달까지 40년 이상 걸리는 계획을 한 번도 재검토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 공군이 F-35A의 장래와 F-16CD의 후계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